잠시 영상을 하나만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이 영상은 종합격투기 선수에게 도전한 태국권 고수의 최후라는 제목으로 많이 떠돌던 영상인데 아마 보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이 영상에는 두 명의 무술인이 등장합니다. 한 명은 종합격투기 선수이고 또 다른 한 명은 태극권 고수입니다. 내공 태극권이라는 태극권계의 고수인 웨이레이는 SNS를 통해 종합격투기 선수 따위는 가볍게 격파할 수 있으며 자신의 권법은 바람과 번개처럼 빠르며 산처럼 고요하다는 말을 남기고는 결투를 신청했습니다. 당시 중국 네티즌 사이에서 이 대결은 엄청난 화제를 모았는데 저런 분위기 있는 말을 남긴 탓에 많은 이들이 태극권의 압승을 점쳤습니다만 결과는 보신 바와 같습니다. 태극권 고수의 코뼈를 뭉개버리고 얼굴에 타박상을 잔뜩 입히고 단 20초 만에 경기는 끝났는데요. 이 영상이 전 세계 구석구석으로 전해지면서 결국 중국 무술은 순식간에 웃음거리로 전락하고 말았고 중국 정부가 서둘러 긴급조치를 취하는데요. 안녕하세요, 디스멘터리입니다. 중국은 무협의 국가입니다. 그래서 중국 무협은 한때 하나의 장르를 형성해 대단한 인기를 끌기도 했는데요. 현재 UFC나 종합격투기 등 무술을 기초로 하는 엔터 산업의 기틀을 중국에 다져줬다고 보는 이들도 있습니다. 무협이란 무예가 뛰어난 협객을 의미하는 용어로 영화나 소설, 만화, 게임 등에서 중국을 위시한 동양 판타지를 소재로 하는 장르인데요. 영화계에서는 오랜 수련을 통해 인간의 한계를 넘어선 육체의 힘과 내공을 대중적인 기호에 맞게 가공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환상이 생겨났고 이 환상을 충족시켜주는 수많은 헐리우드 배우가 등장했습니다. 실제로 중국에는 태극권, 영춘권, 당난권 등 그 수를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다양한 무술이 존재하고 이 무술에 매료된 서양인들 덕분에 이소룡, 성룡, 이연걸, 견자단 등 수많은 헐리우드 배우가 탄생했죠. 화려한 동작과 모든 것을 파괴시킬 것 같은 중국 무술이 천하무적이라는 이미지를 갖게 됐고 이것이 상품이 되겠다 생각한 중국 정부는 2010년부터 중국 무술은 살아있는 역사 유산이라며 국내외에 적극 보급하고 있습니다. 사실 중국 무술이라는 것은 무시하거나 우습게 볼 전통은 아닙니다. 이 부분을 조금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난 2001년 하버드 저널 오브 아시안틱 스터디스에는 이스라엘 텔아비브 대학의 메이어 샤하르 교수가 쓴 소림사 무술 논문이 게재됐습니다. 그는 그간 잘 알려지지 않았던 소림사 무술의 역사와 유래 등을 세세하게 밝혀냈는데 중국 무술을 논하려면 소림사 무술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소림 무술을 이야기하려면 중국 선불교를 창시한 달마대사를 빼놓을 수 없죠. 소림사가 창건된 것은 지금으로부터 1500여 년 전인 서기 496년입니다. 인도에서 고승들이 중국의 불법을 전파하러 온 것을 환영한다며 효문제는 숭산자락에 소림사를 창건해 주었는데 이후 남인도 왕의 셋째 아들 달마가 소림사로 들어가 힘껏 정진해 몰두했죠. 달마는 소림사의 자리를 잡고 앉아 고요히 참선에 잠겼는데 아무 말 없이 9년 동안 벽을 마주하고 앉아있을 뿐이어서 사람들은 그를 벽간 바라문이라고 불렀습니다. 벽을 바라보는 바라문이라는 의미인데요. 그리고 마침내 9년의 참선 끝에 진리를 깨우치고는 자리를 털고 일어났습니다. 달마가 돌을 깨우쳤다는 소문이 중국 전역에 돌자 그의 명성을 듣고 찾아오는 승려들이 인산인해를 이루면서 소림사는 단번에 중국 최대의 명사찰로 거듭나게 됩니다. 선불교란 원래 벽을 마주보고 가만히 앉아 움직이지도 않고 화두를 쫓아 깨닫는 수련법인데 달마대사는 이 수행법으로 몸이 약해진 제자들을 위해 건강증진, 정신수양, 체력증진 훈련법으로 소림권법을 개발한 것으로 전해지는데요. 산에서 태어난 무술이기 때문에 소림무술은 기본적으로 곰, 호랑이, 뱀,
독수리, 원숭이 등 야생동물들의 몸동작의 원리를 응용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그 제자들은 밑도 끝도 없이 벽을 마주보고 참선하는 것보다 이 무술에 더 매력을 느끼고 심취해버렸습니다. 소림 무술의 기초가 됐죠. 아마 역사적인 기록으로 가장 유명한 설화는 당태종이 즉위 직전 적에게 포위당의 위험에 처했을 때 소림사 무술승 13명이 호련히 나타나 번개 같은 타격과 장풍으로 수백 명을 물리쳤다는 얘기일 겁니다. 그렇게 전설 같은 이야기를 품은 소림사는 중국 인민들의 존경과 신뢰를 얻었으나 1898년 의화단 사건의 주동 세력으로 몰리고 서구 열강과 일본군이 소림무술을 철저히 탄압하는 바람에 인적이 끊긴 폐찰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1985년 명맥이 끊긴 중국 무술을 복원한 것은 등소평과 같은 당시 최고 실권자들이었는데 폐허가 된 소림사를 방문하고 소림무술 재건과 복원에 힘써 지금에 이르렀는데 이를 가짜 무술 고수들이 등장하면서 전 세계적인 비웃음거리로 전락하고만 겁니다.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중국 무술의 그 이미지를 만든 것이 저 인물들입니다. 중국에서 가짜 무술 고수가 등장하기 시작한 것은 2010년 전후로 스마트폰과 유튜브 등 소셜미디어가 대중화되면서 일반인도 영상을 쉽게 올릴 수 있게 되자 천하무적을 자처하는 중국 전통 무술의 대가가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름도 다양한데 쉽게는 익숙한 태극권부터 영춘권, 당난권을 비롯해 장권, 소림권, 팔괘장, 지당권까지 그 종류는 셀 수 없이 많습니다. 사실 중국의 무술은 존경받아 마땅한 전통이고 나름의 이론과 철학이 있지만 문제는 그것이 가짜 무술 고수들이 등장하면서 웃음거리가 됐다는 점입니다. 가령 손가락으로 건장한 성인 남성의 점혈을 눌러 무력화시키는 노인이나 혼자서 수십 명의 남성을 간단히 물리친 60대 여성 무술 고수가 화제를 모았었고 중국 CCTV는 주먹 한 방으로 수박 속을 곪게 만드는 태극권의 달인을 직접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과장이 심해도 너무 심했던지 이를 의심하는 이들이 생기기 시작했고 그 중심에는 쉬샤오둥이라는 남성이 있죠. 베이징에서 종합격투기 체육관을 운영하는 그는 2017년부터 고수를 자처하는 이들과 직접 대결해 소위 도장 깨기에 나섰는데 그의 주먹 아래 수많은 고수들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렇게 매번 격투기에 태권도에 젖어지기만 하는 중국 무술이 전 세계적인 비웃음거리로 전락하자 중국 정부가 급히 나섰습니다. 지난 2020년 중국 정부와 중국 무술협회는 가짜 무술 고수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과 처벌에 나섰는데요. 당시 이를 보도한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는 무술의 효능을 과장해 일반인에게 홍보하는 쿵푸 마스터를 단속한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중국 무술협회는 지난 수년간 일부 무술 수련자는 금전적 이득 혹은 개인의 명예를 위해 허황된 주장을 일삼았다라며 이는 전통 중국 무술의 이미지를 심각하게 훼손한다. 반드시 금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중국 정부와 무술협회는 무술문파의 전수자 또는 창시자를 자처하거나 개인적인 경기를 하거나 가짜 증명서를 발급하는 행위 등을 전부 금지시켰습니다. 오랜만에 중국 정부가 정상적인 규제를 시작한 중심에는 자칭 무림고수 헌터로 불리는 쉬샤오둥이 있습니다. 쉬샤오둥은 2017년부터 방송, SNS 등을 통해 중국 무술을 까기 시작하면서 언론에 오르내리기 시작했는데요. 그는 중국 권법 따위는 명성만 높을 뿐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무술이라며 대놓고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중국인들의 상당수는 정부의 홍보에 세뇌되어 있었고 사회 지도층도 별반 다르지 않았는데 이런 비난을 쏟아내는 남자가 등장하자 중국 전역은 분노로 들끓었죠. 이 상황을 가만히 지켜보던 제야의 고수들이 슬슬 그에게 시비를 걸기 시작하는데요. 제일 먼저 그에게 결투를 신청한 인물은 위에서 영상으로 보셨던 내공 태극권 고수 웨이레이입니다. 아시다시피 단 20초 만에 코뼈가 함몰되면서 무릎을 꿇었죠. 이후 혼원형이 태극문 고수 마바오거와의 대결은 4대4 단체전으로 개최됐으나 경기장에 경찰들이 난입해 제재하는 바람에 무산되었고 2018년 3월에는 영춘권의 달인 딩하오와 맞붙습니다. 딩하오 사범은 연문의 직계제자이자 영춘권의 달인으로 불리는 인물인데 영화 연문을 본 분들이라면 이 무술이 얼마나 무서운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기는 링에서 치러지지 못하고 링 아래에서 치러졌습니다. 경찰서에 들러 싸워도 된다는 승인서를 발급받고 치러진 링 아래 경기에서 딩하오는 무려 6번이나 다운당하고는 경기는 끝났습니다. 결과는 무승부. 이를 지켜본 중국 네티즌들은 심판 덕분에 중국 전통 무술이 간신히 살아났다고 평가했는데요. 이후 이합태의 대가 텐예와의 대결을 벌였는데 중국 무술의 존엄을 지켜야 한다며 중국 재벌그룹 회장이 50억을 내걸기도 했습니다. 물론 나중에 거짓으로 알려지기도 했지만 중국인들의 중국 무술에 대한 자부심이 얼마나 강한지 알 수 있는 모습인데요.
물론 경기는 쉬샤오둥이 손쉽게 승리했고 이후로도 혀를 눌러 상대방을 제압한다는 영춘권 점혈고수, 무식 태극권 6대계 승자 천용 등등과 대결을 벌여 전부 승리를 거뒀습니다. 아마 이 영상 중 하나라도 보신 분들이 계시다면 중국 무술이라는 것이 얼마나 비참해졌는지, 동양 무술의 판타지를 가졌던 서양인들이 얼마나 실망했을지 감이 오실 텐데요. 그렇다면 쉬샤오둥은 왜 자신이 태어난 조국의 자부심을 마구 짓밟았을까요? 정답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중국 무술을 너무 사랑하지만 몇몇 사기꾼 고수들 때문에 중국이 창피해지는 것이 싫기 때문입니다. 2014년경부터 인터넷을 중심으로 자칭 무술 대가라 불리는 이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기 시작했는데, 그가 보기에 그들은 전부 사기꾼이었습니다. 그들은 중국뿐 아니라 중국 무술의 판타지를 가진 외국인들을 상대로도 거짓말을 했습니다. 이에 체육관을 운영하는 관장의 입장에서 진실을 알려야 할 책임이 있다고 생각했고, 중국 무술 그 자체가 아니라 사기꾼 무술가들과 싸우기로 결심한 겁니다. 그는 항상 전통 무술은 현대식 종합격투기를 이길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하는데, 실제로 그에게 도전한 수많은 무술 고수들은 제대로 공격도 못 해보고 나가 떨어졌습니다. 특히 영춘권 고수라는 인물은 시합 내내 제대로 실력도 발휘하지 못하고 두들겨 맞았는데, 경기 초반 특유의 빠른 손놀림으로 때리는 듯 보이지만 이는 쉬샤오둥이 가드를 내리고 몇 대 맞아줬기 때문입니다. 1라운드 종료 후 당연히 쉬샤오둥이 승리를 거둘 줄 알았는데 심판은 무승부를 선언해버렸죠. 그러나 중국 정부는 가짜 무술 고수들에게 내린 규제를 쉬샤오둥에게도 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요즘은 왜 무술 고수들과 대결을 하지 않느냐는 질문에 그는 나는 전통 무술가는 물론 현대 무술가들과도 싸울 수 없고 대회 개최도 허락되지 않는다. 이유는 말할 수 없다고 털어놨습니다. 특히 2021년 말 한국에서 경기가 예정되었을 때 부상 핑계로 가지 못했지만 정확한 이유는 말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당시 21세기 이소룡이라 불리던 한국인 무술이론가 유대경과 대결이 예정되어 있었지만 석연치 않은 이유로 치러지지 못했는데 아마 중국 정부의 개입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중국 정부가 그에게 중국 무술을 모욕했다는 대가로 7,500만 원에 해당하는 손해배상금 지급과 공개 사과 명령을 내렸었는데 아마 그것이 중국 정부의 입장일 테니까요. 그 시기부터 그와 관련된 기사나 정보가 인터넷에서 전부 사라졌죠. 영화 변호인, 1987, 택시운전사, 화려한 휴가 등 한국의 영화를 보면서 한국인들이 진실을 사랑한다는 사실에 크게 감동받았다는 그가 다시 무대로 복귀하는 날이 올 수 있을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디시멘터리에서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제 채널에서 다뤘으면 좋겠는 뉴스 또는 널리 알려졌으면 하는 영상은 디시멘터리 네이버.com으로 보내주시면 소중히 제작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